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올해는 10월 3일부터 무려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긴 연휴인데요. 연휴 동안 글로벌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2025년 4분기 전략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선물과 항생 선물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큰 그림을 짚어보고 연휴 이후 4분기 전망과 전략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최근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AI 대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뉴스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지원책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소비 회복과 구조적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 지수도 상단 돌파 과정에서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 글로벌은 기술주 랠리 정책 기대가 호재이고요. 셧다운, 중국 리스크가 악재로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나스닥 선물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 21,800선에서 출발을 한 나스닥은요. 2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방향이 없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2월 하순부터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4월 초에는 16,873 저점까지 밀렸고요. 이 구간은 금리 불안과 무역 정책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을 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등이 시작이 됐죠. 5월부터 7월까지는 기술주 강세와 경기 연착륙 기대가 맞물리면서 24,000선을 회복을 했고 8월 이후에는 25,000선 돌파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9월 22일에는 25,027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생 선물입니다. 연초 19,70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1월 중순에는 매도 압력이 거세지면서 18,694 저점을 기록을 했죠. 자, 그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3월 하순 다시 매도세가 커지면서 4월 초에는 19,063까지 되밀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지원책이 본격화가 되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5월에는 24,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여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9월 18일에는 27,073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현재는 26,700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26,000에서 27,000 사이 박스권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40% 가까운 반등을 이뤘기 때문에 단기 과열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변수를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은요,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고요. 내년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술주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지만 셧다운 협상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요, 경기 부양 기조가 이어지지만 소비와 부동산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장률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죠. 즉, 글로벌 4분기는 정책 기대에 힘입은 상승과 리스크 노출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전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선물은요, 25,000선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25,500에서 26,000까지 열릴 수가 있고요.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 갱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4,600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24,000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항생 선물은요, 27,000선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7,500에서 28,000까지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26,000 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25,800선까지의 조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 지수 모두 남은 4분기 전략은 단기 상단 돌파 시에는 매수 추종을 하셔야 되고요. 지지선 이탈 시에는 방어적 매도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스닥인데요. 25,000 돌파 시 매수 추종이고요. 24,600 이탈 시 방어적 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생인데요. 27,000 돌파 시 추가 랠리 대응, 26,000 이탈 시에는 단기 매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미국 셧다운 협상,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중국 경기 지표 발표와 이 세 가지를 모두 4분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 핵심 변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나스닥과 항생 모두 올해 초 큰 조정을 겪은 뒤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연휴 이후의 방향성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상단을 돌파할지 아니면 조정으로 갈지 그 분기점에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저는 연휴 이후에 4분기 첫 거래일에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풍성하고요.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